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6분의 패널 모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건강들 하시죠? 예. 하도 더워서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도 실시간 생중계해드립니다. 많은 응원,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제 7월은 가고 다음 이제 한 달 잘 견디면 선선한 가을이 오겠죠. 분명 오겠죠. 그리고 한가위 추석. 이제 북에 두고 온 고향에도 자유롭게 다녀올 그날도 언젠가는 오겠죠. 분명 오겠죠. 오늘 이 남과 북의 군 장성급들이 만났습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제의한 겁니다. 이례적인 장성급 회담 제의가 있었고 또 중국의 외교위원이 정치국 외교위원이 극비에 방한했다. 남과 북과 미국, 중국 간의 모종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기류에 대한 여러분의 전망을 여쭤보면서 두꺼운 서류 보따리를 들고 푼 이제 남북 군사회담 그리고 중국 외교담당위원회 극비 방한까지. 다신 이런 회담 말자던 북한이 남측을 흔들어 종전선언을 하려 하나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대해 미국 흔들도 안 되니까 남측을 흔들어 종전선언을 하려 하나 북한이 언짢을 것 같은데 이해해요. 이런 반응을 오늘 보였다는 겁니다. 뭔가 분명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남측 수석 김도균 대표는 금년 가을에 좋은 수확 틀림없이 얻게 될 것이다. 육군 소장이죠. 김도균. 그에 대해 북한의 수석 대표 안익산 육군 중장인데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세계의 기쁨을 군이 제일 앞장섬을 보여주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회담이 오늘 시작이 됐고요. 한편 이달 중순이었다고 그러죠. 만나서 종전선언과 사드 보복 해제 등 사이좋게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양제츠 중국 정치국 외교담당위원이 만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합의가 이루어진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강경화 외교장관은 중국이 종전선언 협의 대상이 되는 건 판문점 선언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청와대는 사자 종전선언 배제하지 않는다. 형식보단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유해 송환에 대해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으시죠? 지난번 봄에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이제 씨앗은 뿌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정말 풍성한 그런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또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좋은 수확을 틀림없이 얻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50일 동안에 김도균 소장의 신색이 한결 후원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준비도 잘했겠고 보따리 불어요. 그래서 뭐 많이 끌고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회담 좀 잘해서 실제로 우리 인민들이 군대가 제일 앞서 나가는구나 이런 인상을 가지도록끔 하도록 합시다. For 9 months, no nuclear tests, no rockets going up, no missiles going over Japan. We got our 3 hostages back. Got our 3 hostages back. And we didn't pay $1.8 billion for the hostages, by the way. Paid nothing, but he was very smart. Now I have a great relationship, I think, with Chairman Kim, and I think a lot of good things are going to happen. 요즘은 정말 바람 한 점 없이 덥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솔솔 바람이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정기란 교수님부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글쎄요, 전체적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네. 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어떤 지금 종전선언이 그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맞아요. 예.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에 또
중국과 끼어서. 북한, 네. 중국과 한국 네. 이런 식으로 물밑 접촉 또는 대외적인 어떤 장성급 회담 개최 네. 이런 것들은 저는 좋은 징조로 보여집니다. 중국 그러나 외교 담당 위원 만나고 저 정용 실장이 또 미국 바로 또 미국 갔다는 넘어간 거죠? 거 아닙니까? 네, 뭔가를 그러니까요.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예. 우리가 예단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예.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의 본질은 뭐냐? 저는 역시 비핵화 일정이 아마 핵심일 거다. 그게 안 잡혀요. 그게 손에 안 잡히고 잡혀요.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미국의 입장은 핵무기 사전 신고, 검증, 폐기 이런 일련 일정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또 체제 안전 보장에 어떤 가시적 조치를 먼저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예. 어찌 보면 상황이 또 큰 변화 없이 네. 또 가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걸 너무 우리가 종전선언의 어떤 형식 네. 여기에는 좀 집착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삼자든 사자든 이것을 판문점 회담 정신에 맞게 연내 어쨌든 간에 이루어내기 위한 어떤 신뢰의 끈을 네. 놓지 않고 계속 어떤 그 미국과 북한의 어떤 성의 있는 조처들을 만들어내도록 만들어가고. 우리 어떤 역할이 여전히 좀 중요하게 그런 것 부각되는 같아요. 국면이다. 예. 좀 이런 판단입니다. 그럼 고영식 교수님 판단은 어떠세요? 뭐 지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빠진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움직임은 물밑에서 활발하게 뭔가 조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특히 북한 측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지금 표명을 하고 나서고 북한은 있는 그런 관광 상황 다시 하고 아니겠습니까? 뭐 개성공단 열자 뭐. 저는 네.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김정은도 바빠요. 마찬가지고 12월 달 얼마 안 6월 남았어요. 12일 네. 6.12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예. 워싱턴으로 초청하겠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그때 세계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6.12 싱가포르 회담 때. 그렇죠. 또 한 번 등장할 수 있는 무대가 바로 9월 유엔 총회입니다. 예. 거기에 가서 김정은이가 국제무대에 등장하고 트럼프와 회담을 하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은 트럼프도 11월 중간선거 좋고 김정은도 또다시 세계적인 그런 그 지도자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저러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이 종전선언을 놓고 예. 뭐 그것부터 일단 남북 간에 또 뭐 중국과 또 미국과 이런 물밑 접촉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종전선언의 성격을 놓고 예, 예. 우리나 미국 측에서는 하나의 정치적인 선언이고 평화 선언, 뭐, 예, 평화 그렇죠. 협정으로 가는 하나의 그런 시발점으로 보는 반면 네. 북한 측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불가침 선언, 좀 법적인 어떤 성격이 있는 네.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구속력이 있어야 중국을 된다. 띄워줄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을 놓고 네. 말하자면 종전 선언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네. 뭐 6.12 싱가포르 얘기도 회담에서도 한 거죠. 트럼프도 종전선언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네. 그 선언을 놓고 성격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과 함께 종전선언과 맞물린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비핵화 스케줄을 내놔라.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어쨌든 부분을 중요한 놓고 고민이에요. 지금 예. 물밑 접촉이 활발하니 밑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차정 교수님. 예, 저는 활발하다 지금 그런 말씀이셨는데. 뭐 북한 입장에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 북한 나름대로는 네. 이 자신들이 그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목표가 나름대로 북한의 체제 위기 극복인데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지금 동원하는 일종의 올코트 프레싱, 그러니까 지금 전면 압박 전술을 좀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김정은이 이 지난 1월달 신년사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남쪽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북한과 미국과의 그 대화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나왔던 이유가 핵무력이 완성되고 나서 미국과의談판을 통해서 나름대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대북 제재에 대한 숨통도 틔우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 남북 정상회담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4.27 이 판문점 선언 그리고 또 이 싱가포르 선언까지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그 중간의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종전 선언 자체가 미국이 먼저 지금 비핵화 조치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 서로 입장 차이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당근과 채찍의 이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당근이라고 한다면 지금 싱가포르 선언에서 이야기했던 이 미군 유해 송환 부분을 또 열심히 지금
그 약속대로 추진을 하고 또 트럼프 하나는 기 세워주는 거죠. 그렇죠. 기세해주고 그게. 또 하나는 이 지금 핵 그 미사일 네. 그 엔진 시험장 해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맞아요. 오늘 또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걸 보면 북한이 지금 또 다른 ICBM을 조립하기 위한 무슨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있지만 여차하면 이것도 할 수 있다. 이쪽이 채찍도 동시에 보여주면서 그건 아니고 확실하게 확실한 건 네, 그건 아닙니다만은 아니에요. 그런 보도가 그러한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액션을 양쪽으로 다 취하면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종전 선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중국의 지렛대도 열심히 압박을 사용하는 예. 그 모든 걸 다 통해서 지금 아마 제 생각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강하게 있지만 우리 지금 그 한반도 원전자론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뭔가 좀 앞장서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압력도 넣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 그 남북 미중 이 4개국의 입장 차이가 나름대로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지금 조정, 신경전 하고 이런 있다. 것들이 아주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도 더운데 정태근 의원님. 머리도 이게 참 저는 활발히 조금 돌아가고 다른 바쁘네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네. 이럴 때일수록 그 미국과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고 또 국익을 철저하게 관철시켜 나가는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예민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양재치가 지금 지난 19일 날 다녀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주로 나왔던 얘기가 종전선언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런데 양재치가 지난 3월 달에도 왔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때 뭐라고 약속했냐면 사드 보복 해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사드 보복이 해제됐냔 말이에요. 5월 달에 간신히 우리 그 배터리 업체, 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 배터리 업체에 대한 해제. 얼마 전에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백화점까지 철수했습니다. 지금. 롯데는 뭐 완전히 중국 시장을 지금 포기하는 것 롯데의 같아요. 신동민 회장은 롯데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로비했다고 해서 2월 달에 법정 구속돼서 지금 5개월 동안 깜빵에 있거든요. 한 업체가 중국에서 2조를 손실을 받았다. 이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종전선언 합류하는 거 동의하지만 네. 그 전에 사드 보복 완전히 끝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정부가 하기가 어려우면 보수당은 뭐 하냔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은. 이럴 때 아주 단단하게 얘기를 해서 사드 보복에 대한 완전한 해제 없이 중국의 종전선언 합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얘기 나온 거 있나요? 한국당에서 뭐. 안 나왔지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같은 편이네. 경우에도요. 지금 군사회담 했잖아요. 불과 한 50일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나와 있던 안익산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회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왔으지만 오늘은 뭐 우리 남한 언론에서 종전선언 나오니까는 남한 언론이 그러는 거 얘도 잘하네 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협상을 정말 집요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만 당신들 앞으로 우리가 남북 간에 있어서 회담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진지하고 보다 더 성의 있게 임하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줘야 돼요, 저 사람들한테. 항상 말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협상을 하거든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그래서 말고. 저는 정말 어려운 처지인 것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럴 예. 때일수록 흔들리지 마라. 대한민국 정부 정치권이 예. 정말 국익이라는 것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이라는 것 예.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나가면서 이 평화 정착을 위한 한 보 한 보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건 뭐 양문석 박사 보기에는 뭐 여야를 떠나서 맞는 말씀 같기도 한데. 예. 정태근 의원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서 네, 뭐 거의 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예, 예. 딱 한 가지만 빼놓고요. 뭐요? 배터리. 한글 학회에서는 배터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눈이 좀 부으셨는데 오늘 괜찮네요. 다시 한 번 더 차명진 의원이 저 때린 거 아닙니다. 명확하게 여러 가지 분석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석들이 쭉 나왔고요. 예. 근데 관전 포인트들을 좀 이제 저는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치열한 물밑 협상, 예. 선과 악에 대한 문제나 선이나 악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예. 국가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치열한 삿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국제 외교 무대에
최첨단 협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최첨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북한의 비핵화라는 부분을 놓고 이 사강이 치열하게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를 명확하게 나쁜 놈, 좋은 놈, 착한 놈, 미운 놈, 그게 아니에요. 우리 편, 남의 편 이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가 잘 안 보인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언론 플레이를 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입장이 아니고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워싱턴 포스트가 ICBM 북한에서 딴 주문이 차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또 발표를 합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FBI나 CIA 정보기관에서 슬쩍슬쩍 흘려주면서 북한 너희들이 올여름에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계속해서 던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폼페이오는 계속해서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의 칭찬하고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야기하거든요. 네. 자꾸 우리가 관전 포인트에 있어서 고민해야 된 게 북한이 채찍과 당근을 혼자서 사용하는 것 아니다. 미국도 아주 유연하게 채찍과 당근을 정리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뭐 좀 미진했던 거 있으면 또 제가 욕 듣겠어요? 앵커가 욕 듣겠지? 예. 아이고 마음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랐다고 또 뭐 앵커가 욕 분이 듣겠지? 그래도 다 전달은 된 것 같다고 보고 그러면 최종표 변호사로 갑니다. 저는 이게 최근에 협상을 보면요. 바로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되고 선우가 뒤바뀐 것 같아요. 어느 변호사? 제가 보기에 본질은 비핵화잖아요. 근데 종전선언이 마치 종착역인 것처럼? 우리게 본인 것처럼 이건 이게 지엽적이고 저는 이게 종전선언은 비핵화 이후에 논의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북한이 오히려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이게 핵 있는 평화. 북한에게 핵은 보유하면서 종전선을 통해서 이게 업적을 고시하는 핵 있는 평화 때문에 그게 북한의 의도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북한의 의도에 말리지 말고 일단 이게 완전한 비핵화 후에 종전선을 해야 된다. 이걸 첫째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전선언은 남북, 미 3자가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한 달이 깰라는데 제가 보기에 중국은 미국하고 핑퐁 외교 이후에 우리나라에게 노태우 때 북방 외교 이후에 이미 실질적 대립 관계가 이게 해소됐어요. 지금 이게 중국이 우리 적국 전쟁 중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중국이 자꾸 종전선을 끼려는 거는 비핵화 후에 어떻게 이권이 있을 때 한 달에 끼어보겠다. 이런 의도인데 저는 이게 실질적 군정 당사국인 우리나라, 북한, 미국 간의 3자 간의 종전선이 바람직하다. 이걸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종전선언 후에도 주한미군 철수나 또 이게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완화. 이거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리하고 이 계엄 문건 수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사하는 중에 드디어 청와대 측에서의 지시가 있었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네요.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박흥렬,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 지냈죠.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 이름이 등장했습니다.